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한 주의 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0.12% 상승하면서 3,135.5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6,8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3,800억 원대, 외국인이 3,2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14% 상승하면서 1000.65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살펴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8억 원, 외국인이 36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19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익한 월요일인데요. 먼저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네. 그럼 기분 좋게 시장 네. 얘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은 다우지수하고 S&P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네. 나스닥은 이제 곧 뭐 사상 최고치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뭐 악재가 없어요. 딱히 시장에 악재가 없고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그 S&P 같은 경우도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장 초반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지수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있다 보니까 그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리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간만 미증시가 실적 시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주목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는 뭐 은행주들,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런 이제 은행주들뿐만 아니라 뭐 알코아나 그런 업체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CPI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정돼 있는 일정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네요. 네네네. 그중에서 제일 주목해봐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수요일 날에 네.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이제 물가지수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발표에 따라서 좀 시장에서 좀 약간의 반응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미 좀 높아져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수요일 날에 파월 의장이 뭐 이코노미 행사에서 토론에 이제 나설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예정이 있어서 수요일 날에 아마 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뭐 이미 그냥 기존에도 이제 파월 의장은 계속 똑같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을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파월 의장이 좀 적재적소에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대응을 잘해주면서 뭐 시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좀 잘 이끌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은 또 어떤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 같긴 하고요. 그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뭐 그리고 뭐 JP 모건 이런 이제 실적 발표도 그날에 같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지북이라는 게 이제 4월달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지금까지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뭐 지금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먼저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FOMC 회의 때 의제로 다루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또 너무 경제의 그런 지표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경제 재개에 따라서 이제 그 너무 이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그게 또 시장에 어떤 긴축을 불러올까봐 좀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될까봐 그게 이제 베이지북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서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까지만 좋아야지 또 너무 이제 경제가 너무 좋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또 시장에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 14일 파월의 발언도 이미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베이지북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네. 이제 미증시에서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요즘에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영향일까요? 왜 기술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채금리가 좀 안정이 됐고요. 네. 좀 안정이 됐고 다우지수랑 S&P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과도하게 내려왔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지표를 보면 다우존스가 전혀 뭐 빠질 것 같지 않고 시장에 뭐 악재가 없고 그냥 좀 상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S&P 같은 경우도 계속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스닥만 이제 조금 그 국채금리나 이런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이전에 했었었는데 뭐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것도 아마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이니까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로 지금 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뭐 7나노 반도체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으면서 뭐 나중에 결국엔 포기했다 뭐 이런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그 전에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약간 반도체 사업을 다시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텔의 어떤 그런 주가나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캐터필러 이게 지금 그 기계 관련주인데 이제 그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로 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캐터필러 이런 흐름도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홈디포인데요. 이게 이제 주택 가격에 따른 어떤 그 가장 크게 많이 움직이는 이제 건설 자재, 건설 부자재 이런 어떤 관련된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계속 치고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회사의 기업들이 이제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기술주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기계에 관련된 어떤 인프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주택 가격에 관련된 것들 그런 여러 전반적인 뭐 JP 모건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JP 모건 자체도 지금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비자, 소매 판매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량을 좀 볼 수 있는 비자의 어떤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안정감을 좀 약간 흔들리고 그런 어떤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긴 했지만 지금 좀 안정감을 갖고 있고 전반적인 모든 섹터 자체가 좀 안정감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은 아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냥 무난하게 시장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이 좀 남아있지 않나 계속적으로 좀 상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기술주들뿐만 아니라 소비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인 미증시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만 아니라면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릴 거다라고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 네네.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알리바바 사이트에 이제 기업들이 네.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 쪽에서 판매를 하려면 다른 쪽에서는 판매하지 마 이렇게 좀 제약을 했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나라에서 좀 봤을 때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뭐 독점이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과징금 3조를 이제 매겼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매출에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매출에 이제 그런 과징금을 매길 때 1%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보통 과징금을 매기는데요. 네.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대치를 지금 매긴 네, 최대치가 10%인데 지금 한 3조면 한 4%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래도 금액이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측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겸허하게 뭐 인정하겠다, 그리고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알리바바가 약간 중국의 그 마윈이 그 CEO 마윈이 중국에 약간 좀 미운 털이 박혔어요. 예전에 그 연설을 할 때 나라를 비판하고 한 부분 때문에 그 뭐 엔트그룹도 지금 상장이 그냥 뭐 날라갔고 그냥 백지화됐고, 또 지금 또 이제 그 과징금도 맞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공산 그런 주의다 보니까 좀 빅테크 기업에 이제 좀 약간 위협을 느끼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인의 영향력, 그리고 뭐 바이두,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견제하는 어떤 그런 지금 제스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또 마윈을 좀 미워하는지,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텐센트라든지 뭐 바이두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윈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대학교가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뭐 하버드보다 더 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교도 지금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지금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심하네요. 네, 중국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그 알리바바 마윈이 좀 약간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좀 약간 그런 나라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말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좀 네. 이후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차이나 종목들을 같이 좀 약간 그런 어떤 앞으로도 그런 규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알리바바로 끝나지 않고 중국 내 다른 IT 기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네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냥 나라에서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약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환이니까요. 아마도 이제 텐센트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에다가도 아마 그런 과징금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나오느냐, 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알리바바의 과징금 이슈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는 조심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미증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